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 원장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권리분석과 관련된 서류 보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특히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 잘 안 되죠. 프린터가 막 인쇄가 안 된다든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자꾸 뭐 프로그램 설치하라 그러는데 뭐가 안 된다든지. 여러분, 컴퓨터가 원래 잘 안 됩니다. 특히 초보자분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뿐만이 아니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꼭 확인해야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잘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 되는 서류, 바로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특히 권리 설정된 거, 뭐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근저당 설정되고, 뭐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으면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등기부 등본 발급받는 사이트 잘 아시죠? 인터넷 등기소. 물론 경매 물건의 경우에 유료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하시게 되면 그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에서 이런 등기부 등본을 한 번의 클릭으로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 사이트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설령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더라도 실제 입찰로 가신다고 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 통해서 등기부 등본 직접 열람 또는 발급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등기사항의 변동사항이 이 경매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항력 없던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을 말소해서 대변제하에서 대항력을 부활시키는 이런 약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특별히 문제는 없어서, 물론 유료 사설 사이트를 보셔도 되고 또 유료 사설 사이트 중 등기 변동사항을 바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직접 열람 발급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등기부 등본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일단은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집합건축물 등기부 등본에 있어서는요, 표제부 중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부분, 요 두 개가 세트로 보통 같이 나오거든요.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기입된 게 있어요. 별도 등기? 생소한 분들 계시죠? 이 별도 등기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대지권이 제3자에게 뺏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트 정상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대지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집합건축물 그 등기부 등본 대지권 표시 부분에 별도 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이 권리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 등기란 무엇인지는 저하고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또 그 외에도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집합건축물이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거나 아니면 대지권을 아예 취득하지 못했거나. 그런데 이 둘 중에 대지권을 처음부터 애초부터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겠죠. 대지권이 있다가 제3자에게 이전된 거나 대지권을 애초부터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거는 집합건축물 전유 부분 소유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대지 소유주가 지료 청구하거나 또는 매도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신가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좀 공부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 대지권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또 갑구라고 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재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고,
그리고 중간에 간혹 가다가 경매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권리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뒷 배경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되어 왔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갑구에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권리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요. 그런데 갑구에서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는 매각으로 말소되는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약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 이런 권리들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약 가등기가 최선순위 가처분이 최선순위인 경우는 말소가 안 돼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낙찰받은 후에 소유권 날라가요. 상실된다 이겁니다. 무서운 것 같지만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물건 명세서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요. 을구라고 하면 소유권 이외 권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이죠. 네. 보통 부동산에는요, 은행에서 대출 보통 받기 때문에 근저당이 최선순위인 경우가 가장 많은 형태예요. 그래서 근저당이 가장 최선순위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 뒤로 가압류 이런 것들이 설정돼 있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시세가 10억인데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된 금액이 50억이에요. 이런 거 낙찰받으면 돼야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무서운 이거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떠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설정된 채권의 금액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 권리의 종류가 중요한 겁니다.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근저당이나 가압류냐 가처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막 시작했는데 막 어려운 용어 나왔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차츰차츰 해나가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등기부등본 보신 다음에 자, 두 번째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전입 세대 열람 되게 중요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은 그 해당 부동산에 전입 신고된 세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건 원래 개인정보라서 타인의 전입세대 열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은 제3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이 안 돼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대신 아무데나 간 게 없어요. 아무데나 가셔도 됩니다. 경매물건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의 아무 주민센터 다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실 때 경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는 그 경매 사이트를 인쇄하셔야 됩니다. 그 상세 내역, 주소 나오고 석건번호 나오는 경매 기일령 나오는 그 부분 인쇄서 갖고 가셔야 돼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가져가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전입 세대를 받게 되면 전입 세대람에 그 해당 부동산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 세대주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만 나오고 이름 비공개 처리돼요. 그리고 세대 합가의 경우는 최초 전입자의 세대원의 성 그리고 전입일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동거인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걸 왜 보느냐? 그 전입 신고된 사람이 세대주가 소유주면 상관이 없어요. 소유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전입 신고된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임차인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등기부등본의 최선순위 권리 말소 기준유기가 되는 근저당이다. 근저당에 설정된 날짜와 전입 세대 열람의 전입 신고되어 있는 전입 신고 날짜 비교해요. 어떤 게 빠른지. 말소 기준유기보다 임차인의 전입 신고가 빠르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고요. 말소 기준 늦게 된 근저당보다 전입이 느리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뭐냐? 나중에 이것도 역시 경매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가 바로 여기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말소 기준기보다 먼저 전입 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제때 받았고 배당료를 종기까지 배당료를 했다면 보증금이 전액이 배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겠죠. 보증금이 전액이 배당된다면 추가로 부담하는 게 없어요. 배당료를 안 했다? 그럼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돼요. 대항력.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말소 기준 듣기가 되는 권리를 찾아내고요.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물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물건 명세서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공시가 되고요. 매각일 일주일 전에 공고가 돼요. 매각일이 열흘이 남았다? 그러면 열람이 안 됩니다. 왜냐? 그 해당 물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1차 때 입찰을 진행하고 참여자가 없으면 유찰돼서 약 한 달 후에 2차 매각을 진행하는데 요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이 물건의 변동사항은 생길 수 있잖아요. 권리관계 변동, 물건에 대한 어떤 변동,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찰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물건 명세서를 최초의 공고도 일주일 전에 하고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 또다시 일주일 전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새로운 내용 없으면 그대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물건 명세서에는 최선 순위로 설정된 권리 그것도 표시를 해주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도 표시해주고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의 전시고 날짜, 현황 조사 내용을 기재해주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보지금 액수,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 요구한 날짜,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 등기부등본에 낙찰받은 사람이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 권리,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도 물건 명세서에 표시해주고요. 유치권이 있다, 법정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되는 농지다, 이런 특이사항들도 물건 명세서에 다 기입을 해줘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대장을 보는 사이트는 정부24 검색하시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거 발급받는 이유는 이 건축물이 최초에 어떤 용도로 허가받았는가 이걸 확인하는 데 있어요. 건축주 정보라든지 사용 승인 일자, 뭐 위반 사항 여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있어요. 물론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상단에 표시가 돼요. 뭐 자세한 그 위반 내용은 아래쪽에 기입이 되기도 하고요. 이행강제금 액수는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해봐야 되는데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경매 당한 채무자가 그동안 체납한 이행강제금, 낙찰자가 인수할까요? 인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받은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전에 내가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 채무자가 체납한 세금 체납액은 낙찰자 인수하지 않아요. 왜 보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이게 다세대 같아요. 주거용 다세대. 그런데 낙찰받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다세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경매 매물을 미리.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내가 낙찰받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용도가 뭔지, 근린생활시설이냐, 주거용이냐, 다가구냐,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용도 확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번째 서류, 여러분 이거 되게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합건축물의 경우에 뭐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데서 보통 집합건축물이 다 동 또는 호수가 다 구분이 되어 있죠? 호수별로 다 구분듣기 되어 있는 거, 이걸 집합건축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아파트 105동 205호에 거주하잖아요. 이거를 또 매매 계약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 205호 처음에 이사 들어오실 때 여기가 205호라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205호에 이사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 아니 거기 현관문 앞에 205호라고 표식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사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는데,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205호 표식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그거 떼어내고 내가 그냥 1203호 붙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기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거주하고는 이 호수가 205호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집합건축물의 경우는요,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할 때 계단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 그쵸? 그리고 한 층에 2세대인 경우도 있고 한 층에 3세대, 4세대인 경우가 있죠? 각 호수별로 지정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죠. 현관문 앞에 붙어있는 표식 잘못 붙일 수도 있어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는 서류 뭐냐? 등기부등본이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관계 표시되는 거고 주소 표시되는 거지, 계단 기준으로 왼쪽이 1호, 오른쪽이 2호 이런 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림으로 표시된 평면 도면을 확인해야 돼요.
평면도. 이거 어디서 발급받는 거죠? 원래는 시군구청에 가서 발급받아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세움터라고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돼요. 원래는 평면도도 제3자 열람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경매 또는 공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다만 첨부 서류로 경매가 기입 등기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열람과 발급 중 열람으로 가시면 거의 당일 거기 열람하실 수 있어요. 발급으로 가시게 되면 며칠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빨리 확인하기 원하시면 열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각 층별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호, 2호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시공하시는 분이 평면도면을 보고 표식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걸 착각하거나 오해해서 이렇게 바꿔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평면도 보고 입주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대문 앞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고 들어가기 시작하죠. 처음에 첫 단추 우리가 단추 낄 때 첫 단추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 잘못 끼우듯이 원래는 이쪽이 1호고 이쪽이 2호인데 이거 바꿔 붙이면은 1호 소유권 가지신 분이 이쪽 들어가고 2호 소유권 가지신 분이 이쪽으로 이사 들어가서 거꾸로 반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서 이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세 놓고 이러는 과정 중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경매가 되면 감정평가사가 평면도를 발급받아서 이거 불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바뀌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평면도를 기준으로 그 해당 호수를 낙찰받는 거예요. 물론 그 해당 호수에 대한 점유자는 옆집에 살고 있겠죠. 여러분은 평면도상 그 해당 호수를 명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서류들 외에도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지만 이게 주거용 집합건축물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이런 주거용 집합건축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서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귀찮아요? 거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운전 연습하는 거 귀찮다고 그냥 대충 막 운전하고 막 키 갖고 막 운전하고 나가실 거예요? 사고 크게 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거 서류 보기 귀찮다고 부동산 공부하기 귀찮다고 대충 거래하고 이러면 사고 크게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동산 경매 투자 때 꼭 필요한 5가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경매에 관한 과정을 기초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경매 기초과정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옥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PL 에듀 원격 평생교육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요. 일단 회원가입 해주시고 저희 강의는 대부분 라이브로 진행을 해요. 실시간 강의. 그래서 보시면 커리큘럼 총 4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모집 중인 강의는 경매 기초반 9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초반 9기 정가는 20만원이지만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다양한 쿠폰을 적용하시게 되면 최대 60%까지 할인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착순은 아마 촬영일 기준으로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 곧 이런 건 금세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60% 받는 쿠폰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수강 이력이 있으신 분들 50%, 카페 회원가입만 해도 40%에서 12만원까지 할인 혜택 적용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결제하실 때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페 할인 쿠폰 코드를 아래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복사해서 결제하실 때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평생 교육 바우처 카드 있으신 분들 사용 가능하십니다. 개강일은 6월 20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시간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총 4회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매 기초과정 제가 설명드렸던 뭐 용어라든지 서류 보는 방법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 말소 기준기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게 경매에 아주 기초되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사례 위주로 아주 재밌게 알려드릴 거고요. 낙찰된 다음에 대출 궁금하시죠? 그리고 명도에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현장 학습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수강 신청 이후에 별도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수강 신청이 되시면
여기 보고 계시는 네, 정해진 날짜에 요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라이브 수업 듣는 과정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고 바로 답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수업을 다시 보기 원하시거나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30일 동안 다시 보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보통 고정관념들을 이런 가지고 실시간 계시죠. 화면을 그렇지 않은 통해서 것들도 수업을 듣게 아주 되시는 많다는 겁니다. 점을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 다 시청이 가능하고요. PC를 통해서도 수업 시청이 가능합니다. 초고화질로 제공이 되고 그런데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선명한 있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수업을 이제 시청하실 수가 기초과정에서 있겠습니다. 네, 6월 22일 날 개강하는 경매 기초과정 9기 모집에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고 쉽게 경매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